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축구 A매치 이번 달 마지막이죠. 다음 달 11월 달에도 있긴 한데 이제 뭐 A매치 기간 오늘로 이제 10월 달은 마무리가 되는데 어제도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기도 존나 역겹긴 하네. 그 뭐야 무슨 경기고 그거. 코스타리카 반대팀 그 인간 골키퍼가 미친 거 아이가 진짜. 왜 이렇게 골키퍼가 미친놈들이 많노? 그거 안 나와도 될 걸 이제 나와가지고 난리 부르스 쇼를 하네 그것도. 아무튼 오늘 이제 경기가 많아요. 경기가 많은데 괜찮아 보이는 경기도 많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뭔가가 또 지뢰가 돼가지고 터질 수도 있긴 하겠죠. 그래서 잘 골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을까. 아무튼 무난하게 다 잘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좋아 보일 때는 뭐 경기들이 많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한 경기 이제 집중해서 금액을 올려가고 싶진 않아요. 뭔가 이제 유독 걔네들이 좋아 보이면 이제 승부도 가고 하는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여러 방면으로 가보도록 합시다. 물부 분석했냐고요? 방금 했잖아요. 방금 국농, 국야, 물부, 꼴랑 3경기 다 했어요. 오늘 경기 가겠습니다. 일본 대 브라질. 일본이 지난 경기 파라과이 경기에서 비겼죠. 근데 이제 일본이 뭐 이유에 돼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. 브라질과 이제 대결이 있기 때문에 친선전이 2번이잖아요.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브라질과 경기했을 때 뭔가를 더 많이 이제 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난 파라과이전에서는 부분적인 로테들을 많이 돌렸죠. 어차피 친선전이고 뭐 크게 상관없는데 물론 뭐 피파 랭킹에 대한 그 점수 뭐 포트 이런 거는 따지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일본이 브라질전에 좀 초점을 맞춘 것도 있긴 해요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일본이 지금 뭐 전설의 일군은 아니잖아요. 냉정하게 뭐 미토마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. 엔도도 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수비 쪽 라인 뭐 봐도 뭐 이타쿠라도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완벽한 전설의 일군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파라과이 전보다는 좀 더 나은 구성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. 근데 브라질을 넘을 수 있냐? 근데 일본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한 건 맞긴 한데 항상 똑같죠. 이 아시아 축구들은 남미의 강호팀들 뭐 대표적으로 뭐 아르헨이랑 경기들은 많이 안 했지만 브라질과 경기 거의 뭐 이긴 적이 없어요. 뭐 변함이 없습니다. 일단 개인 기량이 이제 좋은 이 남미 축구들 만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쏴버립니다.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죠. 일본과 브라질이 친선전을 했던 게 거의 뭐 한 3년 전이니까 많이 성장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브라질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요. 근데 이제 변수는 그거죠. 브라질도 이제 친선전이 2경기니까 우리나라랑 했을 때 거의 뭐 주전 친구들 다 꺼냈죠. 뭐 비닐신, 호드리고, 쿠냐, 에스테바오, 뭐 에스테방 그다음에 이제 기마르기스, 카세미로 뭐 그런 부분 말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얘네도 이제 클럽 다시 가야 되잖아요. 주말에 경기 있고. 그래서 지난 경기 안 나왔던 친구들, 뭐 교체로 나왔던 친구들, 뭐 엔리케라든지 파케타라든지 히샬리송이라든지 제주스라든지 뭐 안드레라든지 마르티넬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은 냉정하게 이제 우리나라랑 했을 때보다는 좀 라인업 구성이 좀 떨어져요. 일본도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냉정하게 우위에 있는 거 부분도 있고 뭐 결론은 뭐냐? 그런 부분이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.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일본이 뭐 5대0 떡실시는 안 당 것 같은 느낌은 있다.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도 브라질 승은 볼게요. 브라질 승 보고. 지나간 경기는 안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 일찍 오세요. 아니면 구독을 하시던가. 구독 하루에 150원이가 그거 하면은 다 올라가잖아요. 지나간 경기가 알고 싶다. 아니면 영상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구독 하루에 150원. 150원이 아깝다. 그냥 일찍 오시면 되잖아요. 한 사람이 이제 저 그거 못 봤어요. 알려주세요. 그럼 다른 사람도 저는 그 경기 못 봤는데 알려주세요. 계속 알려줘야 돼. 무한으로. 쟤는 되고 나는 왜 안 돼요. 또 그러잖아요.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쪽지로 존나 먹고 뭐 사람 차별하냐면서. 근데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그거는. 아무튼 가도록 할게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계속 알려주면 끝도 없어요. 그러면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요. 어? 똑같이 그냥 일찍 오시던지 아니면은 뭐 이거 구독해가지고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겠습니까? 그냥 못 오시는 분, 늦게 오시는 분 보고 싶다.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.
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할게요. 두 번째 한국 대 파라과이. 언어보는 패스할게요. 저거 솔직히 냉정하게 뭐 언어보는 뭐 모르겠습니다. 3.5기도 하고. 한국 대 파라과이 요 경기 일단은 한국 오늘 뭐 중요한 이제 일정도 그 손흥민에 대한 뭐 기념적인 이제 경기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또 브라질한테 대패를 당하고 홈에서의 연전. 파라과이 상대로는 그래도 뭐 과거 전적이긴 하지만은 과거 전적이 이제 좋긴 하죠. 그래서 약간 희망적인 요소.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파라과이도 각 이제 국대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클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로테를 돌려줄 수 있다. 일본전은 뭐 거의 다 튀어나왔죠. 베스트 뭐 사나브리아, 소사, 알미로, 뭐 고메스, 알데르테 뭐 이런 친구들 다 기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이제 로테를 좀 돌려줄 수 있다는 거. 그럼 우리가 좀 해볼만 하거든요. 다 쓰면은. 근데 이제 3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랑 파라과이 했을 때 비겼죠. 근데 경기력 자체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우위였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변수긴 해요. 그리고 오늘 또 뭐 기념적인 형사와 그 다음에 뭐 채팅에 말하듯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A매치는 아주 큰 의미가 없진 않아요. 그래도 뭐 피파 랭킹에 대한 그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기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2포트에 들어가겠죠. 안 되면 뭐 3포트가 뭐 될 수도 있기도 하고.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,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력 자체가 너무 고자기도 하고, 그때 이제 뭐 3년 전이야 뭐 더 이제 스쿼드적인 면에서도 약간 초황금 세대 아니었습니까? 지금 냉정하게 물론 그 젊은 친구들 오연규 뭐 정상빈 이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엄청난 뭐 큰 기대는 없으니까. 그리고 파라과이도 그 3년 사이에서 많이 성장했죠. 냉정하게 남미 월드컵 예선 봤을 때 뭐 파라과이도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미 뭐 월드컵도 진출이 확정이 됐고, 이 경기는 뭐 여기가 이제 로테로 돌려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클럽으로 돌아가는 일정 때문에 그래도 파라과이가 역배나마는 프렌 정도 하지 않을까요?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친선전 할게요. 다 뉴질이가 호주가 뉴질이가 두 명이 있어서 헷갈리고 뉴질이죠. 노르웨이 대 뉴질. 노르웨이가 오늘 뭐 배당이 올라갔죠. 올라간 데는 당연히 뭐 이유가 있죠. 뭐 오늘 뭐 홀란드, 다음에 세롤로스, 웨데고르는 참 진짜 불운이긴 하네. 아스날 이번 시즌 우승에 대한 부분이 아주 뛰어난데 그래도 뎁스가 좋아서 괜찮긴 한데 웨데고르가 A매치 이후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좀 낮긴 하네요. 아무튼 결정하고, 그다음 리에르선 주전 수비수도 빠지고. 그래서 지금 뭐 노르웨이가 뭐 앞서는 초 베스트가 나올 수가 없죠. 근데 그래도 뭐 누사라든지 맨시티의 그 어린 친구 오스카 밥, 그 다음에 뭐 잘 모르는 애 공격수 한 명, 중원은 그래도 베르게 브레그 뭐 그런 애들은 다 기어 나올 수 있겠죠. 아니면 또 로테 돌릴 수 있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르웨이가 배당이 올라갔겠죠. 뭐 이런 애들 다 기어 나왔으면은 뭐 솔직히 뭐 핵 마이너 했겠지. 상대가 뉴질 뭐 노답 친구들인데, 물론 얘네도 이제 폴란드 상대로 팽팽하긴 했습니다. 하긴 했는데 그래도 뉴질은 뉴질이고, 이런 거 봤을 때 노르웨이가 물론 주포 라인들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. 근데 배당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는 뭐 크게 없다고 봐요. 또 친선전이기도 하고 그냥 홈 경기니까. 그래서 경기는 그래도 뭐 일반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? 그런 느낌.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요르단. 이 경기도 친선전이죠. 알바니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정에서 나름 세르비아를 잡으면서 뭐 희망의 불씨도 살리기도 했고 지금 분위기가 좋고, 오늘 또 홈에서의 경기죠. 홈팬들 앞에서 또 친선적이긴 하지만은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. 반대로 요르단은 뭐 아시아의 뭐 그래도 뭐 거물급 뭐 무사, 알타마리, 알리오란, 알라이메트 그런 친구도 우리나라랑 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, 근데 아시아 팀들은 한계치가 딱 보이긴 하잖아요. 어제도 봐도 물론 이제 우루과이랑 알바니아를 비교한 건 좀 그렇긴 한데 한계치가 있기도 하고, 알바니아가 냉정하게 뭐 우리나라급이랑 뭐 비교했을 때도 밀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, 그래도 뭐 친선적이긴 하나 그래도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뭐 홈팬들을 위해서 뭐 오랜만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이겨주지 않을까요? 알바니아 승 보고 뭐 굳이 보면 언더까지도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푸에 대 아르헨. 뭐 미국 중립에서 하죠. 이 경기 뭐 엔조
페르난데스, 그 다음에 이제 알마다 뭐 등 결장이고, 메시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, 뭐 요 경기 RN 입장에서는 어차피 친선전이고 뭐 지그들 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충 하겠죠. 지난 경기 아마 선발로 뛰었던 애들 아마 안 나올 것 같고, 교체로 나온 애들 뭐 생각해보자면 니코 곤잘레스, 뭐 시메오네, 발레디, 데폴, 메갈리스터, 몬티엘, 뭐 오타멘디, 롤러, 뭐 이런 친구들 생각해도 뭐 여기보다는 낫다. 근데 핸디값이 이게 3핸디부터였나 4핸디부터 했나, 3핸디부터라서 그게 좀 걸리긴 한데,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마인 봐야겠죠. 뭐 3마인 로테 돌려도 뭐 쟤네보단 나으니까 확실히. 예. 그래서 그냥 마인 3마인 정도까지는 봅시다. 콜롬비아 대 이제 캐나다 이것도 팀선전 미국에서 합니다. 좀 더 뭐 유리한 쪽은 캐나다죠. 뭐 근처니까.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기를 상당히 많이 했으니까. 콜롬비아를 절대 무시 못하죠. 지난해 이제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다. 근데 이제 요 경기도 마찬가지죠. 콜롬비아도 이제 각 소속의 이제 소속의 이제 클럽 이제 친구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지난해 이제 그 멕시코 때와 다르게 뭐 선발 기용이 좀 바뀐다. 그러면은 좀 경기가 이상해질 수 있죠. 물론 캐나다도 그것도 마찬가지죠. 근데 만약에 뭐 부분적 로테대 싸움이다 생각하면 그래도 콜롬비아가 밀릴 건 없다고 봐요. 멕시코나 뭐 캐나다나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친구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콜롬비아 승 봅시다. 이거는 배당이 또 괜찮기 때문에, 이 정도면 콜롬비아 한번 찍어 볼 만하다 생각해요. 미국 대 호주. 미국은 홈에서의 지금 계속적인 경기죠. 근데 이제 첫 번째 경기 에콰도르 상대로 이제 비겼다. 물론 에콰도르도 남미 이제 월드컵에선 봐도 뭐 나쁘지 않죠. 물론 홈발이 좀 강한 에콰도르긴 해요. 그 키토 거서 하니까. 근데 그래도 뭐 비겼다. 근데 요새 보면은 이 미국 노답이잖아요. 뭐야 포체티노. 포체티노가 맡고 나서부터 도대체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. 물론 미국 뭐 스쿼드를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. 뭐 미국처럼 뭐 전설의 일고는 지금 다 소집이 안 되긴 하죠. 부상자들이 좀 있어서.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소집을 했는데 홈에서도 또 이제 뭐 못 이기고 오늘 이제 경기다. 호주는 냉정하게 에콰도르보다는 할만하다 생각합니다. 물론 호주가 뭐 미국과 체급이 좀 비슷한 캐나다 상대로 뭐 밀렸지만 이겼다. 뭐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씩 이길 수 있죠. 근데 미국과 캐나다를 둘 다 잡는다. 또 미국이 또 홈에서 연달아 뭐 부러진다.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나. 물론 현 기점의 이 포체티노의 이 제한 같은 경기력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연전 경기인데 친선전 아무리 친선전이라고 하지만 한 번 이겨줘야 되지 않나. 포체티노도 오늘 이 경기 못 이기면 아무리 친선전이긴 하지만은 이거 좀 많이 그래요. 소경기는 그래도 미국 승 보자. 그래도 배당도 그래도 1.6 정도 되잖아요. 다음에 이제 멕시코 대 이거 넘어가자.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축구 할게. 아시안컵 그 예선. 자 가도록 할게요. 몰디브 대 타지키스탄. 오늘 뭐 몰디브 쪽에 주전 미드 하나 빠지고 타지키스탄도 이제 주포 하나가 빠지네요.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. 둘 다 뭐 타격적인 부분 아쉽고 1차전은 뭐 2대 0으로 홈에서 압도적이었죠. 그리고 오늘은 원정이긴 합니다. 그리고 뭐 현재 필리핀 7점, 타지 7점. 사실 얘네들 중에 하나는 올라가겠죠. 지금 2경기까지 하면 4경기째고 뭐 아무튼 뭐 잡을 수 있는 상대로 잡아줘야 되고 1위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친구 잡아줘야 된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마인 갈 거냐 뭐 햄무 갈 거냐 요 싸움 아닙니까. 근데 이제 타지키스탄의 주포에 대한 공백이 좀 아쉽긴 한데 저기도 뭐 빠지긴 했고, 근데 그래도 1차전 자체가 거의 뭐 점유율도 8대2, 뭐 슈팅 자체에서도 거의 9개 차이, 유효 슈팅도 뭐 10대 1 정도.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리 원정 간다고 해도 뭐 기온 자체도 뭐 타지키스탄이랑 몰디브랑 기온도 비슷하더라고요. 뭐 20 몇 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뭐 축구하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. 둘이 비슷한 날씨인 것 같긴 하니까.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많이 보는 게 맞지 않나. 오히려 뭐 타지키스탄이 더 더운 것 같은데 선선하니 뭐 더 좋을 수도 있죠.
대만 대 태국 뭐 이 경기도 1차전 태국이 뭐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핸디가 2핸디부터 시작이었죠. 오늘은 1핸디로 줄었죠. 원정 경기기도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1차전은 뭐 압도적 우위했고 오늘도 뭐 홈 원정 가리는 부분에서 뭐 그래도 마인 봐야겠죠. 1마인이니까 뭐 지난 경기도 그래도 뭐 우위적인 경기 보여줬고 뭐 이것도 태국 마인 봅시다. 1마인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대 시리아. 아, 이 경기. 요 경기가 조금 뭐라 할까. 배당이 생각보다 잘 빠졌더라고요. 물론 1.2가 뭐가 잘 빠지냐. 근데 1엔디만 해도 배당이 무려 1.7, 1.7 먹기가 뭐 그렇게 쉽나. 근데 뭐 그 이유는 그거죠. 지금 시리아의 뭐 주포, 에이스, 득점 1위, 몸값 1위, 오마르 크리빈이 이제 오늘 결정하죠. 예, 사실상 뭐 시리아의 전력의 거의 한 최소 못해서 30% 이상이잖아요. 메인 스트라이커. 아무튼 얘가 빠지는 부분이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얘 하나 없다고 해도 미얀마 친구들을 못 이길 것 같진 않아요. 배당이 좀 생각보다 좀 후하게 주는 게 있긴 한데 그 지난 경기 홈에서 했을 때 5대1로 이겼잖아요. 근데 일반 승배도 1.1도 아니고 1.0도 아니고 1.2나 줬다는 거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얘 빠진 것 때문에 그래도 전력 차는 나고 경기력 차도 확실히 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시리아 승 보겠습니다. 시리아 승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경기 필리핀 대 이제 동티모르. 이 경기는 대상 경기에 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경기 뭐 아까 위에 말했지만 필리핀이랑 타지키스탄 둘 다 7점으로 둘 중에 하나 올라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1차전도 4대1 이겼고 오늘은 홈에서 경기니까 뭐 다시 한 번 더 마인 봐야겠죠. 홍콩 대 방글라데시. 뭐 생각보다 이 경기는 치열하게 갔죠. 지난 경기 4대3 난타전. 둘 다 뭐 수비가 다 빠진 뭐 부분에다가 오늘 경기 홍콩이 근데 배당이 1.3 물론 뭐 좀 더 유리한 피파 랭킹적인 부분도 봐도 유리하고 맞긴 한데 지난 경기에서도 홍콩이 힘들게 이겼거든요. 근데 이 정도의 배당이 맞나? 메리트가 있나? 방글라데시의 그 여러분 그 사람 알아요? 여러분 아마 내가 말하면은 기억이 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레스터 시티에 뛰고 있긴 해요. 그 차우두리 아세요? 차우두리 아시는 분 있나? 얘 그 레스터 시티에 이제 많이 뛰었잖아요. 그리고 현재는 세필드에 있었나 이 인간이? 차우두리. 그 약간 그 파마 머리가 하고 다니는 레스터 그 우승 시절에도 있었어요 얘. 나이 한 이제 30대 다 돼가는데 얘가 그래도 방글라데시거든요. 방글라데시. 얘가 국적을 원래 잉글랜드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고 한데 이제 방글라데시 그 국적을 첫 번째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뛰고 있거든요. 방글라데시에 무려 EPL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레스터 우승했던 추억이 있기도 하고 현재 챔피언십에 뛰고 있기도 하고 지난 경기였나? 이 인간 골 넣었잖아요. 나 보면서 이 뭐지 했는데 이 인간 여기 있더라고. 아무도 모르나 보네 여러분. 이런 거 누가 알려주노? 얘 여기 있습니다 여기. 그래서 그 EPL산 하나 있고 없고 차이는 크지 않나. 물론 얘가 뭐 윙어 그 다음에 메인 스트라이커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홍콩 정도면은 최소 2마리 정도는 데리고 놀 수도 있긴 하죠.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경기는 뭐 지난 경기처럼 둘 다 골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 생각하고 냉정하게 홍콩의 일반승 배당은 좀 뭐 이길 확률은 있다고 보지만은 뭐 메리트가 크게 있지 않다 생각해서 그냥 오버 볼게요 오버. 다음에 이제 13번째 말레이시아 대 라오스. 뭐 이 경기도 1차전 뭐 3대5 이겼고 오늘 홈인데 뭐 말레이시아 이마에 봅시다. 길게 말할 게 없어요 뭐 이런 친구들은. 다음에 인도 대 싱가포르. 오늘 뭐 수비 하나 퇴장으로 이제 인도 쪽 못 나오고 싱가포르 또 수비 하나 결장 미드 하나 결장 타격은 좀 더 싱가포르 쪽 직전에 1대1로 비겼고 인도가 근데 이제 퇴장 당했는데도 골 넣고 비겼다. 좀 더 우위적인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배당적으로 봐도 그렇고 얘네 둘이서 뭐 골 뭐 3골 이상 터지겠어요 이런 벌레들끼리 하는데 연기도 그냥 언더 봅시다 언더.
그 다음에 이제 부탄 대 레바논. 이 경기는 카타르에서 합니다. 뭐 부탄이란 나라에서 뭐 경기장이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, 아무튼 뭐 카타르에서 한다네요. 중립이다. 좀 더 뭐 카타르에서 많이 가본 쪽이 레바논이기도 하고, 뭐 1차전은 레바논이 2대0을 이겼죠. 근데 1대0으로 가다가 이제 부탄이 이제 퇴장당하고, 그 뒤에 이제 추가 시간이었나, 그때 골 넣으면서 겨우 이제 2대0 됐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 버티는 능력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다. 그게 좀 거슬리는 게 있죠. 그래서 이 경기는 굳이 보면은 그래도 많이 버는데 그냥 뭐 갖다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.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경기, 예멘 대 브루나이. 뭐 예멘 쪽에 수비 하나 결장이네요. 근데 뭐 얘 하나 빠졌다고 해서 뭐 브루나이가 뭐 더 좋아질 상황은 없다고 봐요. 왜냐면은 어차피 주도하는 건 예멘이기도 하고, 중원과 앞선 자체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다고 보고, 요 경기도 뭐 예멘에서 막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.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에서 하는데 뭐 중립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지 않나. 브루나이라는 친구도 뭐 공착이나 하나. 저 경기는 똑같이 마인 봅시다. 2마인부터죠. 2마인 볼게요. 배당도 뭐 괜찮고.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, 이것도 중립에서 하는데 그냥 언더 봅시다. 이것도 뭐 딱히 둘 다 뭐 노답.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대 아랍. 이 경기 중요하죠. 중요하죠. 일단은 아랍이 비기기만 하면은 진출이 확정이 되죠. 근데 카타르는 이겨야지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갈 수 있죠. 만약에 이제 또 뭐 2위를 하게 된다, 그러면 이제 5차 예선 가야 되죠. 5차 예선. 5차 예선은 사우디, 이라크 둘 중에 하나랑 붙죠. 진짜 단도대 매치로 갈 수도 있다는 거.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, 카타르가 만약에 진다, 아랍한테 진다 이러면 진짜 최악으로 오만한테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. 현재 오만이 3위잖아요. 그러면은 뭐 5차 예선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냥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. 그런 이제 변수가 있죠. 뭐 아랍 입장에서는 저도 뭐 2위는 되니까. 그래서 카타르가 물론 이기면서 이 아랍을 제끼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. 5차 예선 안 할 수 있다. 근데 혹시나 오늘 아랍한테 개짓거리 하다가 진다, 그러면 이제 오만한테 밀리면서 월드컵 이 예선 자체를 탈락할 수도 있다. 참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데스매치라도 가야 되나, 뭐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죠. 아랍 입장에서는 뭐 플레이 자체가 간단하죠. 최소 안진마만 하면 되니까 뭐 무난할 거고, 뭐 최근에 경기력에 있어서도 아랍이 뭐 카타르보다 딸리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. 이 경기는 뭐 아랍 프렘 보고, 그 다음에 그 언어버는 어차피 이런 중요한 경기, 중동 축구 뭐 치고받고 보다는 안정감 있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뭐 눕방도 존나 할 거고, 시간도 존나 끌 거고, 난리 부르스 하겠죠. 그래서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다음 18번째, 사우디 대 이라크. 여기 그룹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탈락이 확정이 됐죠. 그래서 1위 싸움이죠. 다이렉트로 치킨을 갈 것이냐, 아니면 5차 예선을 할 것이냐. 뭐 현재 이제 리드는 사우디죠. 골득실도 3골 2실점이기 때문에 다득에서도 우위도 있기도 하고, 사우디는 뭐 비기기만 하면 되죠. 뭐 일정도 솔직히 사우디가 우세하기도 하고, 거기다가 이제 이라크가 사실상 뭐 이라크 하면은 원맨 팀이잖아요. 후세인 요 인간이 이제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. 지난 이제 그 인도네시아전이었나, 그 경기에서도 이제 안 나왔었고, 오늘도 뭐 미정이고, 이 부분도 타격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이라크 쪽에 뭐 수비 하나도 뭐 퇴장으로 빠지고, 그러면 이제 사우디 가면 되지 않냐. 근데 사우디도 냉정하게 엄청 신뢰가 있는 인간들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사우디가 그래도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좀 우위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,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우위인 부분이 있긴 해서 뭐 질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승부 사이드 보시고, 이 경기도 마찬가지. 어차피 이 경기에 뭐 한 골 싸움, 빵골 싸움 둘 중 하나라고 봐요. 여기는 언더 보겠습니다. 오히려 이라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탈락 확정이기 때문에 달려들 거예요. 일단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금 그런 부분인데,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허점이 나온다. 사우디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대 몰도바. 일단 에스토니아 쪽에 미드 하나 퇴장으로 빠지고, 둘 다 근데 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. 이제 의미가 없어서 그냥 자존심 싸움 대결인데, 지난 경기 뭐 생각했을 때 몰도바가 뭐 홈이긴 했으나, 뭐 초반에 이제
거의 막 10분도 전에 퇴장당했죠. 근데 그래도 뭐 경기 자체 내용이 비등했거든요. 데이터를 봤을 때. 근데 물론 지긴 했으나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오늘 퇴장이 없다면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몰도바가 역배기 때문에 뭐 몰도바 프렌이 더 일반 승보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? 몰도바 풀 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경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. 핵심만 딱딱 말하고.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경기인데 티르키에 대 조지아. 현재 뭐 스페인 9, 티르 6, 조지아 3, 불가 0. 뭐 사실상 이제 조지아가 그 불가리아 이제 티르키에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부분. 오늘 경기에서 뭐 3점을 딴다 가장 베스트긴 해요. 근데 이제 이 유럽 이제 축구 내에서도 월드컵 예선 보면 1위는 직행이고 2위는 또 다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1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. 티르키 입장에서도 조지아 잡으면 스페인 따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. 1차전도 뭐 원정에서 3대를 이겼고 유리한 조건이긴 하죠. 그때 이제 뭐 일마즈가 후반에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버티면서 이겨줬고 오늘도 뭐 퇴장이 아니고 홈이라면은 조지아가 아무리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티르키에도 많이 이제 세대 교체를 했죠. 젊은 친구들도 있고 요새 보면 길러라든지 그 지난 경기에 퇴장 당했던 뭐 일마즈도 뭐 잘하고 있고 차라노글루 뭐 신구 조화도 괜찮은 상태긴 하죠. 저 경기는 티르키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. 조지아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골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티르키에 뭐 전형적으로 이 인간들도 약간 벨기에 같은 인간들이죠. 수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뭐 옛날만큼 좋지가 않죠. 그리고 수비수 라인들도 좀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보다는 중반 사이즈 애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만큼 뭐 엄청 거출한 친구들이 안 나온다. 여전히 불안하다. 오버 볼게요. 포르투갈 대 헝가리 뭐 네베스랑 뭐 이나시오 레앙 뭐 결정하긴 하나 워낙 뭐 뎁스가 뭐 출중하니까 크게 문제 없고 이 경기 여기 저도 이제 포르 9 그 다음에 이제 헝가 4 뭐 나머지 뭐 등등등 뭐 점수 차가 별로 안 나죠. 그래서 포르투갈이 사실상 이 경기 이기면은 거의 뭐 치킨 99.999% 확정이죠. 홈에서 약간 축포 터트리는 게 좀 더 좋긴 하고 뭐 지난 경기 아일랜드 상대로 힘들었죠. 날강도가 실축해갖고 이것도 비기나 했는데 막판에 이제 네베스가 골 넣으면서 이기긴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홈에서 연전 뭐 다른 팀들 보면은 뭐 원정 갔다가 홈 갔다가 아니면 원정 연정인 친구들인데 홈에서 연전 수혜를 또 받은 뭐 팀 중에 하나기도 하고 1차전은 뭐 힘들게 포르투갈이 뭐 잡긴 했으나 그래도 오늘은 홈 경기에다가 헝가리도 냉정하게 그 돌풍을 일으켰던 뭐 2023년, 2024년 이때보다도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긴 하죠. 그래서 이 경기는 포르투갈 승 보겠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그래도 1마인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난 경기도 생각해보면은 많이 밀어붙였고 오늘 또 파상공세 역습만 좀 조심하면은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 요것만 좀 조심한다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 이스라엘 한 번 이제 1차전에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오겠죠. 일단은 이탈리아 뭐 바스토니 그 다음에 킨 폴리타노 자카니 이런 애들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미드 하나 그 다음 수비 쪽에 조금 누수 있고 결장. 뭐 현재 이탈리아가 1위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노르웨이가 지금 18점으로 1위죠. 이탈리아 12점, 이스라엘 9점. 물론 이탈리아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어요. 노르웨이보다. 그래서 무조건 이겨놓고 나중에 이제 노르웨이랑 맞대결 있거든요. 그때에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되긴 해요. 그래야 1위로 뭐 바로 직행을 하고 2위 하면 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잡아줄 땐 이제 잡아줘야 된다. 이탈리아가 근데 이스라엘 상대로 뭐 이 예선전에서 좀 힘들었죠. 거의 난타전 끝에 이제 5대 4였나? 그때 결국에는 뭐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가투소 체제에서의 경기입니다.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지난 경기도 봤듯이 그 탈탈 털렸잖아요. 노르웨이 상대로 그런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경기가 좀 그게 좀 불안하긴 하네요. 돈나루마 그 인간도 에스토니아전이었나 미쳐가지고 제대로 이제 볼 처리를 못하고 잡았는데 나가지고 골 넣어주세요. 그 진짜 주작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. 아무튼 그것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번에는 뭐 잘해주겠죠. 그리고 이스라엘이
냉정하게 지난 경기 5대4 좀 그냥 스코어 상으로 봤을 때는 치열하잖아요. 근데 그 5대4 중에 두 골은 또 이탈리아가 자책골로 넣어준 거 아닙니까? 그거 안 했으면은 충분히 잡고도 남았을 거라 봐요. 그래서 이 경기는 한 기점에 가투소 체제에서 바뀌기도 했고 지금 뭐 선수 장악력이야 뭐 깡패니까 가투소가 잘 장악할 거라 생각해요. 우리나라 우리 요새 보면 K리그에 그 한 팀이 있죠. 그게 좀 문제긴 하죠. 바로 저희 고향 말들이 많긴 하던데 여기는 다르다고 봐요. 자, 이탈리아 승 보고 마인 승 볼게.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세르비아. 이 경기 뭐 안도라 미드 하나 퇴장이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 쪽에 이제 루키치 주전 미드필더 수비 하나 그 다음에 지브코비치 요비치 뭐 공격 두 마리 결장. 세르비아가 얘네들도 국가대항전 할 때 말했지만은 진짜 옛날보다는 진짜 거출한 선수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나이도 많이 들고 세대 교체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경기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참 이길만한 팀들한테도 못 이기고 헛짓거리만 존나 하고 있고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건 있긴 해요. 근데 세르비아 입장에서 월드컵 나가려면은 지금 잉글 15, 알바 11, 세르 7 점수가 무려 이제 최소 뭐 4점, 8점 여기는 1등까지는 못 가죠 냉정하게. 알바니아는 따라잡아야 된다. 근데 이런 팀마저 못 잡는다. 이건 뭐 크죠. 물론 이 앞선 라인에 지브코비치랑 이제 요비치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블라우비치랑 뭐 미트로비치 요 선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안도라는 냉정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. 근데 이제 또 일반승 배당은 작았다 이가. 그럼 뭐 어쩌겠어요. 많이 찍어야지 뭐. 진짜 근데 세르비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뭐 타디치 그다음에 얘네 다 7로 끝나잖아. 뭐 누구 있노 뭐 등등 무슨 치치치 이런 애들 많았는데 다 사라져가지고. 그 다음에 이제 그거요. 원래 국대 경기는 뭐 경기 못해도 맨날 이제 전성 매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안 것 같아요. 냉정하게 브라질 경기는 브라질 선수 보려고 가는 거지. 파라과이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어떤 선수 있다 저떤 선수 있다 그거 생각해가지고 보러 갈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 누구 있노? 누구 있냐? 뭐 모르는 애들 천국인데 뭐 보러 가겠습니까? 그다음에 24번째 경기 유튜브 멤버십 안 올려주냐고요? 올려줬는데요. 그 일반 그 짱구 승자님은 그 제일 낮은 등급일 것 같은데 제일 낮은 등급은 이제 이거 분석하고 올려드릴 거예요.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. 지금 올려드릴게요. 제일 높은 등급은 아까 올라갔습니다. 아까. 그쵸. 일반인은 뭐 알미론 알까 말까. 저 뭐. 그나마 제일 유명한 애가 알미론 아이가.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 라트비아 대 잉글. 뭐 리스 제임스 와킨스 정도 결장하고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이미 싸움인데 뭐 다이렉트는 아니에요 요건데 근데 사실상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은 잉글랜드는 1위 확정입니다. 1위 확정. 오늘 끝으로 이제 나머지 경기는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죠. 그래서 뭐 대승을 해도 뭐 상관없고 그냥 1대0 승리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베터 입장에서 마인을 해야 된다는 거. 잉글랜드가 1차전 홈에서 3대0 이겼거든요. 직전에 웨일스 상대로도 뭐 잘 잡아줬고 그런 거 있어서 또 무난하게 마인하면 좋긴 한데 잉글랜드가 꼭 이럴 때 역겹게 막 두 골 핸디가 2핸디잖아요. 두 골 넣고 2대0 아니면 1대0 뭐 이렇게 이기는 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 근데 실력적으로는 근데 마인을 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거 선수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경기 있잖아 친선전 홈에서 경기 때 그래도 뭐 해리케인도 쉬었고 에제는 뭐 사실상 잉글랜드 국대에서는 메인 주전을 쓰기에는 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쓸만하고 뭐 칸사, 뭐 오라일리, 핸더슨, 그 다음에 뭐 스켈리, 보엔, 뭐 깁스화이트, 치크, 핸더슨, 레시포드 이런 애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뭐 주전 먹으려면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열심히 해주겠죠. 그래서 잉글 그래도 마인 볼게요. 잉글은 항상 좀 이럴 때 좀 작같은 짓을 좀 해가지고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. 스페인 대 불가리아. 분석표 쪽지 아니요 바로 보내드린대요. 혹시 안 왔나요? 지금 보내드릴게요. 혹시 그 생방송에 이제 후원 있는데 표가 아직 안 왔다 하시면 말씀해주세요. 뭐 매니저가 없다 보니 저 혼자 하다 보니까
중간에 한 명씩 빠져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표가 안 왔다 하시면은 말해주세요.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보내드렸어요. 케인 출전 가능하냐고요? 모르겠어요. 그 감독 마음이죠 뭐. 지난 경기는 안 나오긴 했어요. 또 쉴지 뭐 쉬어도 되긴 해요 냉정하게. 그래서 라인업을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지난 경기 안 뛰었으니까 뭐 오늘 경기에서 뭐 띄워줄 수도 있긴 하겠죠. 아니면 뭐 안 나오던가. 그건 뭐 알 수가 없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. 그걸 이제 뭐 그냥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. 부상이면은 뭐 안 나오겠죠. 근데 일단은 그냥 앉아 있기만 하니까. 근데 내가 본 곳에서는 해리케인 오늘 선발로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. 라트비아전에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이건 뭐 100%는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정보력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? 항상 말하지만 결장자 체크 이런 거는 다른 웬만한 사람들보다 돈 주고 봐야 돼요, 여러분. 자, 이거 보여드릴게요, 제가 잠깐 하나. 근데 뭐 라인업 나중에 보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죠.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뭐 해외 이제 뭐 트위터에 뭐 돌아가는 이제 찌라시와 기사들 뭐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감독이 말한 거라서 뭐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. 보시다시피 듣겠잖아요. 해리케인은 이제 라트비아전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. 투엘 감독이 뭐 아는데 뭐 어쩌겠어요. 뭐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쓰면 쓰는 거고 되어 있죠. 됐죠? 키커에서 나왔습니다. 키커. 이게 뭐 궁금하시다면은 키커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해리케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. 여러분이 근데 뭐 알겠습니까? 키커 가서 보십시오. 키커 아나 여러분.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불가리아 할게요. 뭐 근데 뭐 해리케인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마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뭐다 뛰어도 뭐 11대0으로 이길 때도 있고 한데. 스페인 대 불가리아인데 일단 페란 토레스 뭐 야말 올모 로드리 뭐 디나이선 결장이잖아요. 근데 이제 뭐 페란 토레스가 추가적으로 빠지죠. 안 그래도 좀 야말이랑 올모 이런 애들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로드리도 부상이고 오야르사발 그 다음에 바이나 피노 이글레시아스 로드리게스 데프로스토 뭐 중원 자체야 뭐 메리노 주비멘디 이런 데 괜찮죠. 그래서 뭐 지난 경기보다 뭐 전력으로 조금 앞선이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불가리아가 뭐 지난 그 누구였나 티르키한테도 6대 떡시신 당한 거 보면은 뭐 적당히 뭐 걔네 선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? 핸디값이 좀 높긴 한데 3부터 시작해갖고 2도 아니고 그래도 뭐 스페인 봐야겠죠. 스페인 마인승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키라소 대 이거 넘어가자. 자메 대 버뮤다. 자메 대 버뮤다. 요거 뭐 1차전도 뭐 4대0을 원정에서 이겼고 오늘 홈에서의 경기 뭐 지금 키라소랑 자메이카랑 순위 싸움 치열하죠. 뭐 마인 봐야죠. 뭐 어쩌겠어요. 뭐 길게 말할 게 없습니다. 뭐 버뮤다 삼각지대 뭐 하는 애들이고 이거. 파나마 대 수리남. 이 경기는 배당이 존나 마음에 안 드네. 근데 이제 저는 뭐 항상 말했지만 변함없어요. 파나마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. 뭐 여기 쪽 파나마, 수리남, 엘살, 과테인데 그래도 파나마가 체급이 제일 좋아요. 코스타리카 뭐 이런 애들보다도 냉정하게 변함이 없습니다. 초반에 파나마가 많은 똥을 싸지만은 저는 결국엔 올라간다고 봐요. 거기다 홈이기도 하고. 근데 배당이 1.2 파나마 무슨 뭐 유럽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노? 뭐 얘네가 뭐 존나 강한 팀들 제외하고 뭐 노르웨이 이 정도 급도 아닌데 뭐 1.2가 아무튼 뭐 그래도 파나마승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에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